안녕하세요. 동인간주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이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이 통계 조작, 오늘은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집값 통계 조작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이 발언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미 뭐 벌써 5년 전 얘기인데, 당시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감정원, 그러니까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11% 올랐다. 난리가 났죠.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집, 우리 동네 지금 거의 2배가 올랐는데 12% 올랐다니 말이 되냐라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김현미 장관, 맞아요. 우리 국가 통계는 그렇게 나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게 논란이었냐. 보면 부동산원, 이게 국가 통계고, KB국민은행이 이제 별도로 주택시장 동향을 내는데 2017년까지는 비슷해요. 이제 서울 집값 이 변동률이. 근데 2018년은 부동산원이 6% 올랐다는데 민간은행은 13% 올랐다고. 2배가 차이가 나요. 2019년에는 0.15% 올랐다고 했는데 3.2%. 이건 뭐 몇 프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 많이 나죠. 2020년은 더 벌어집니다. 부동산원은 0.86%밖에 안 올랐다 그래요. 서울 집값이. 근데 실제로 KB은행은 13%가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뭐라고요? 이거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조작도 몇 번? 102번 조작했다는 거예요. 매주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102번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요, 원데이터 자체를 조작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국민 재산권 침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국가 통계니까 이 통계를 보고 재건축할 때 재건축 부담금 내잖아요. 재건축하면 부담금 더 내잖아요. 그게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것만 이 통계 조작으로 1조 원을 더 냈을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입주자들이. 국민 재산권에 엄청난 침해를 줄 수 있다. 이거 줄소송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102차례 어떻게 통계를 조작했다는 건지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왜 통계를 조작하는 걸까요? 너무 오르니까. 자, 통계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청와대가 보통 국토부에게 지시를 해요. 국토부가 부동산에게 지시를 해서 통계 조작하고요.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이 세 보니까 집값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근데 계속 오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책을 내놨으면 그 대책이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면 뭐예요? 대책을 잘못 냈다는 거죠. 오히려 대책 낼수록 계속 올라요. 자, 3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 집중적으로 부동산 통계 조작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빨간 그래프가 민간 KB국민은행이 내는 통계고, 파란색이 이제 부동산원 국가가 내는 통계. 이렇게 보면 보통 때는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다가 오를 때 있죠. 오를 때 이 통계 간의 차이가 큽니다. 보면 오를 때 여기 하면 오를 때 여기 왜 통계 차이 크겠어요? 지금 통계 조작해서 낮췄으니까. 실제로는 요 위인데 왜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 낮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죠. 2018년 급등기입니다. 보세요. 우와, 이렇게 오릅니다. 이때 이제 통계 조작이 시작이 됩니다. 2017년에 5월에 취임하고요. 8월 2일에 딱 대책 발표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집값 잡는 게 정권의 명운을 걸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일이었어요.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다주택자와 갭 투자를 투기 세력이 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서울 전체를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세금 막 때리고 집값 대출 받으려면 대출 어렵게 하고 하는 거죠. 실수요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2018년이 넘어갔는데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월 4주차 2018년 1월 4주차 서울 양천구에 있는 매매가를 바꾸기 시작하는 게 이 102차례 부동산 통계 조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양천구는 0.93%가 올랐었어요. 그런데 1월 4주차에 1.32%가 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통계 발표 확정 나기 전에 미리 보고 딱 봤죠. 주중치. 미리 보고를 3번이나 받지 않습니까? 그죠?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 궁금하시면 어제 거 한번 다시 안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중치, 그러니까
원래 일주일 동안 조사해야 될 걸 3일만 딱 조사한 걸 일단 받아보고 그 통계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이제 조작해서 좀 공표를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받아보니까 1.32%가 올라요. 양천구가. 지난주는 0.93%인데. 자, 시작됩니다.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KB국민은행 수치보다 높은 이유가 뭐예요? 변동률을 재검토하세요. 자, 행정관은 국토부를 꾸짖습니다. 아, 시장은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잘못됐잖아요. 수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0. 몇? 1.32%가. 자, 그래서 국토부 사무관이 부동산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위에 얘기하는데 제가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작을 합니다. 양천구 매매가를 어디로? 0.89%로. 그 전주가 0.93%였잖아요. 그러면 지난주보다 떨어진 거죠. 조작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018년 막 오를 때 7월에 종부세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6억 이상 부동산, 그러니까 비싼 값 집은 더 세금을 많이 매겨요. 이때부터 이제 좀 비판도 나오죠. 세금으로 자꾸 때려서 집값 잡을 게 아니다. 여기 때리면 결국 다른 데로 간다. 풍선 효과로. 그럼 다 오른다. 비판 나오는데 공급보다는 일단 세금 때리는 거에 주력하거든요. 그런데 자, 7월 6일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대책을 딱 발표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자, 7월 2주차 서울시 매매가를 봤더니 0.09%로 오른 거예요. 그 전주도 0.09%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발표했는데 똑같은 수치로 나온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7월 6일에 자, 청와대 비서관이 또 지시를 내립니다. 아니, 대책을 내놨으면 대책 효과가 나와야지. 대책 효과를 변동률에 반영하세요. 행정관이 또 부동산원에 변동률을 잘 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동산원이 자기들끼리 나눈 카톡 대화를 감사원에서 봤더니 아니, 변동률을 잘 봐서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변동률을 잘 봐서 나오게 해달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직원이 낮추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할 때 낮추세요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또 대놓고 모르죠. 낮추라고 하는 건 또 너무 노골적이니까 이렇게 돌려 말했는지 자기들끼리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에 낮추라는 의미 같습니다. 제가 처장님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 주는 무조건 낮추라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지사 부장님들과 통화하셔서 일부 구는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원도 아니 이렇게 표본을 이제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지사가 합니다. 부동산 원 있으면 부동산 원 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지사 쪽에서 이번 서울에 어떤 구는 이만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반영해서 이제 통계를 올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사 부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일부 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구라는 게 동대문구 당시에 동작구 이런 데가 많이 올라요. 이때 보니까 그래서 거길 낮춥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그 전주가 0.09%였잖아요. 근데 0.08% 오른 걸로 조작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보다 떨어진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책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되는 겁니다. 딱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직원이 처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랑 국토부에 보고 완료했고요. 오케이 사인 왔습니다. 0.08%로 낮추는 걸로요. 오케이. 결국은 똑같았는데 국민들은 떨어진 걸로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월 6일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래프를. 그런데 이게 웬걸? 이게 7월이거든요. 8월부터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막 올라요. 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2018년 8월 24일에 원래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요. 너무 오르니까. 근데 봤더니 와, 8월 4주차에 주중치를 미리 보고를 받았더니 서울 집값이 0.67%가 오른 걸로 되어 있는데 2013년 이후에 최대치로 오른 거예요. 0.67%. 큰일 난 거죠. 지금 7월에 대책도 발표했는데 그리고 철회까지 했는데 그래서요 청와대 비서관이 얼마나 다급한지 8월 24일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발표된 여의도 용산 개발 보류 그리고 8월 27일 대책 효과도 변동률에 반영하라 그래요. 근데 이 지시를 언제 내렸냐? 8월 24일. 무슨 얘기냐면 827 대책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대책이 안 나왔는데 효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땡겨보라는 거예요. 대책 효과가 있을 거니까 8월 27일 대책가 있으면 떨어질 거 아니냐. 그거까지 반영해서 지금 0.67이 말이 되냐 이거죠.
26일 날 청와대 행정관이 국토부에 자, 반영 좀 하세요. 여의도 용산 개발도 지금 보류하고 827 대책 나오면 효과 나올 거 아니에요. 낮추세요. 그래서 낮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보치로 이게 주중치예요. 속보치로 그럼 0.47%로 낮추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0.47% 높잖아요. 안 돼요. 더 낮추세요. 국토부가. 0.47도 높아요. 더 하향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확정치 보고한 게 0.45%로 보고합니다. 네. 그냥 낮춘 거예요. 이제 2019년 4월 재상승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요. 2018년 보신 것처럼 미친 듯이 막 올랐다가 어쨌든 뭐 대책 덕분인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쭉 떨어져요. 자, 떨어지는데도 불안한 거죠.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떨어진 폭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결국은 왜 불안하냐면 이제 2019년 5월, 6월 되면 취임 2주년 이제 딱 취임 2주년이다 보면 그때 또 이제 취임 2주년 집값 어떻게 됐나 언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떨어져도 불안한 거예요. 자, 2019년 4월에서 5월에 이제 취임 2주년까지 집가 상승률 관리 잘해야 됩니다라고 국토부에 이제 단단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였냐면 2019년 4월에 시장 점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보고를 해요, 국토부에. 야, 음마아파트, 대치동 음마아파트 봤더니 강남 지역이 다시 상승세인데요.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통계는. 근데 떨어지는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자, 2019년 4월이면 이제 4월이면 조금씩 이제 줄어들거든요. 이게 상승세가 됐는데요. 야, 그러면 국토부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강남 지역 있잖아. 여기가 호가를 많이 부르더라고.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호가 반영하지 말고요. 신고된 실거래가도 이 동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실거래가도 반영하지 마세요. 어쨌건 취임 2주기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단기적 대응해야 돼요. 라고 단단히 일러둡니다. 5월 24일에 봤더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원이 5월 4주치 봤더니 서울 집값이 주중치로 봤더니 0.02% 떨어졌네요. 근데 민간 통계는 0.03% 떨어진 걸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국토부가 있잖아요. 부동산원 주중치가 민간 통계보다 높은 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조사한 게 맞아요? 민간은 0.03% 떨어졌는데 왜 이 부동산원은 0.02%밖에 안 떨어진 걸로 나와요? 지금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원은 이제 지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24일에 이제 얘기 듣고 27일에 야, 우리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높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국토부가 현장 점검 나와. 자, 표본 가격 모두 점검할 수 있어. 그랬더니 서울지사에 얘기를 하죠. 결국 그래서 똑같이 민간 통계처럼 0.03%더 떨어진 걸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요.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아이고야, 6월 3주차. 결국 보합. 안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전주랑 똑같은 거예요, 집값이. 계속 떨어졌는데 6월 3일 되면 이제 여기서 보면 좀 조금씩 이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6월 17일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이에요. 이거 뭐 제가 지어낸 것도 제가 해석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월 17일 대책이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국토부 실장이 밑에다 또 지시를 하죠. 야, 장관님이 보합은 절대 안 된다는데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달라고 해봐. 자, 국토부가 과장이 부동산원에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국토부가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부동산원은 0.01% 떨어진 걸로 발표를 하죠. 보합이었는데 떨어진 걸로. 자, 2019년 6월 26일 김현미 장관 이제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방송 기자클럽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걸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날 곧바로 국토부 실장과 과장은 사무관에게 야, 장관님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시사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변동률에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은 이렇게 오르면 분양가 상한제 민간 주택까지 확대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걸? 부동산원이 확정치를 보고했는데 0.03% 오른 걸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서울 집값이. 자,
7월 4일 국토부 과장 부동산원에 앞으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 동향조사 업무 아예 그냥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 예산 날려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휴, 살벌하죠?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0.02%를 일단 조작해서 발표를 하죠. 국토부 과장이 부동산 지금 불렀대요, 사무실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 달 뒤에 또 올라요. 근데 이제 부동산원도 환장할 것 같아요. 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집값 오르는 게 뭐 부동산원 잘못입니까? 부동산원은 통계하는 사람인데, 조사만 하는 건데. 또 올라요. 오를 보고할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이렇게 맨날 혼이 나면. 자, 그랬더니 8월 5일에 8월 2초 오르니까요. 8월 5일에 결국 국토부실장이 부동산원 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 이럽니다. 감사 결과입니다. 1차관은 당신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질 않아요. 만약 감사 결과 맞다면 진짜 부동산 원장은 억울할 일이죠. 부동산 정책과 맞고 안 맞고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은 통계내는 곳인데. 이 원장이 불려가니까요. 부동산원 처장은 밑에 야 안 되겠다. 낮춰라.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직원 카톡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장이 이야기해서 0.03에서 0.02로 갔습니다. 낮췄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또 전해드렸는데 부동산원은 계속해서 이 주중치도 이런 통계 보고하면 안 됩니다. 미리 12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12번이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조작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중치 그러니까 3일치를 보고받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말 안 듣잖아요. 자, 2019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청와대 국토비서관실로 정책 정보보고를 전달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관계를 물어봅니다. 청와대 비서관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를 해서 주택가격 동향조사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는데 경찰 정보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국토부 담당 비서관에게 물어봅니다. 청와대 국토비서관실이죠. 부동산원에 직접 연락은 하지만 외압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게. 그랬더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일 없도록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비서관이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 청와대가 직접 부동산원에는 연락하지 마. 국토부에만 연락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현미 장관한테도 보고가 됐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그때 김현미 장관이 그러면 변동률을 낮추게 지시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조작하지 마가 아니라 앞으로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2020년으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까지 봤습니다. 그죠? 2020년 또 초반에 좀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또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자 2020년에는 뭐가 있었죠?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때 또 이 집값이 오르면 총선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2월이 되면요 주중에 하는 조사를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만 했거든요. 서울 집값만. 그걸 인천 경기까지 확대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서울 집값 주중치도 반대를 했잖아요. 부동산원은 달랩니다. 야 총선 끝나면 다 안 하게 해줄게. 대신 총선 때까지는 야, 인천 경기까지 해. 수도권 원래 민심 표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총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총선 때까지 2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8주 동안 확정치 서울과 수도권이 확정치를 보고하면 현장 점검해라. 청와대는 변동률 재검토하라 하면서 조작을 압박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16개 시군구에 대해서 20차례 변동률을 낮춰서 발표했다는 거죠. 원래 올라간 것보다 덜 오른 것처럼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총선 끝났어요. 여기 총선 끝나고 4월 끝나고 이제 또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떨어지다가 자, 오르기 전에 딱 이제 보합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멈춘 거죠. 그랬더니 6월 3일에 큰일 났다 이거. 김현미 장관이 보합 이거 큰일 났어. 이러다 우리 다 진짜 타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감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 2020년 6월에 6.17 부동산 대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는 대출과 세금을 강화하는 걸로 자 지금 이제 보합세까지 온 거예요. 6월 17일에 부동산 대책이 내자마자 청와대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됐으니 국토부는 변동률을 챙겨보세요.
국토부 정책관이 대책이 나왔는데 아직 숫자가 안 떨어지고 오르나요? 그럼 곤란한데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0.07% 오른 걸 0.06% 오른 걸로 이제 조작을 해서 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6.17 부동산 대책 나오지만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해요. 더 예민해지죠. 자, 0.06% 떨어뜨렸는데 자, 그 다음 주 봤더니 또 오르는 거예요. 0.07% 오른 걸로 지금 중간에 보고가 된 거예요. 자, 청와대 안 되는데 전주보다 올라가면 안 될 텐데 전주가 지금 0.06으로 맞춰놨는데 0.06에 다시 0.07 더 오른 거죠. 지난주보다. 자, 서울 지역 변동률이 지난주보다 아래로 나와야 해요. 청와대 행정관이. 국토부 사무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 0.05 나와야 됩니다. 부동산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표 전에 속보치를 보고를 하는데 안 낮춰줘요. 0.07로 그냥 그대로 속보치를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국토부 사무관이 그러면요 0.05가 아니면 0.06이라도 좀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0.06 되면 똑같잖아요. 지난주랑 오른 게. 예. 그래서 부동산원이 결국은 0.06으로 맞춰줍니다. 예. 전주 오른 만큼만 오른 것처럼 지금 다 맞춰주고 있는 거죠. 6.17 대책 낸 지 한 달 만에 7.10 대책을 또 냅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었어요. 자, 7월 13일 김현미 장관이 이번 대책 정말 어렵게 통과시킨 거니까 숫자로 효과가 제때 나와줘야 합니다. 라고 국토부 실장과 과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속보치를 받아보니까 이런 0.12%가 더 오른 걸로 나온 거예요. 전주가 0.11%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 오른 것보다 더 오른 걸로 나온 겁니다. 0.12%. 김현미 장관은 대책 어렵게 통과시켰으니까 효과를 보이라 그랬는데 7월 14일에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대책을 냈는데 이게 변동률이 오르는 게 맞아? 그랬더니 행정관이 국토부 사무관에게 이 수치 맞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국토부 사무관을 질타를 하죠. 국토부 사무관은 그날 바로 7월 14일 바로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0.10%로 보고를 합니다. 낮춰요. 그 전주 0.11이었는데 그보단 조금 덜 오른 걸로 조작을 해서 한 건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급해요. 국토부 과장이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요? 한 자릿수로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0.12를 0.10으로 한 다음에 다시 0.09%로 조작한 수치를 실제로 발표를 합니다. 감사 내용 보면 진술도 듣지만 카톡 내용도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자, 2020년 8월에 부동산원 직원끼리 나눈 단체 톡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2020년 11월 폭주라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 이게 카톡에 남아있는 거예요. 2021년 2월에 부동산원은 4개 지사에게 이런 서울지사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국토부 요구사항입니다. 최대한 미신고권은 가격에 반영하지 말라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공식적인 상승 사유에는 신고되지 않은 실거래라는 말은 제외 부탁드립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걸 하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국토부가 요구를 하니까. 자, 2021년 2월에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세금만 때리다가 후반부 되면 이제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거든요. 공공주도로 83만 가구를 공급해요. 근데 그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2021년에도 여기도 계속 오르잖아요, 이게 지금. 네. 여기네 2월 4일이니까 요때. 2월 4일에 대책을 내놓잖아요. 요 대책. 오르니까 대책 내놓죠. 자. 너무 높은데요. 6까지는 가야 될 텐데 0.07% 올랐다고 하니까 6까지는 가야 돼. 0.06으로 낮춰달라는 얘기죠. 여기 6월 되면 또 오르거든요.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 전주가 0.11 올랐었는데 6월 2주차에 0.13 오른 걸로 주중치를 보고받은 거예요. 그때 국토부 사무관이 0.13이요? 하나만 가시죠. 살려주세요. 하나만 가시죠가 무슨 얘기냐면 0.13에서 하나는 뭐냐면 0.12로 낮춰달라는 겁니다. 이게 집값 관련된 통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세 가격 통계도 손을 댑니다. 2020년 7월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됩니다. 그럼 임대차 3법을 이제 전세값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2가 되니까 전세값을 더 오르겠다 비판이 많았죠. 자, 2020년 11월 2일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0.12%가 올라요. 그랬더니
전세 시장이 다시 가열된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가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새 날아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이런 표현도 좀 신박하네요. 새 날아가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게 지금 통계 빨리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로 감사는 보고 있는 거죠. 자, 2021년 7월 이제 1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경기도 전세가가 또 너무 올라요. 그때 국토교통부가 아니 왜 전주보다 또 이렇게 올라요? 부동산 원이 전세 시장 상황이 지금 실제로 급격한 상승세입니다 라고 했더니 국토부가 이러한 수치는 상급자에 내가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로 해요? 0.31이요? 원래 0.33인데 3.2요? 답이 없어요.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그럼 2구요? 그렇게 해주세요. 0.33이 0.29가 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여러분 집값 통계 102번 어떻게 조작됐는지 제가 대표 사례도 쭉 연도별로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국민을 속인 것도 속인 건데 이거 실제로 피해를 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많이 보면 이거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래 집값이 이랬는데 재건축으로 이만큼 올랐어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이만큼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형평성 차원에서 뭐 이걸 없애네 만에 어쨌든 공약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만큼을 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재건축을 안 하더라도 집값이 이만큼 올랐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부동산 통계 가격 상승분을 빼는 건데 그럼 요만큼을 빼고 이제 요만큼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냅니다. 요거는 이제 재건축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니까 원래 집값이 오른 거였으니까 그 처음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지금 요거에 따르면 집값 통계를 조작하면서 이만큼 올라야 되는 걸 억지로 낮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냥 오른 건데 마치 재건축 때문에 오른 것처럼 이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만큼을 더 내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 이거는 정부에 소송을 하지 않겠냐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지금 아직은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고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재판이 들어갔거든요. 어쨌건 뭐 이들 중에는 무혐의가 날 수 있겠죠. 무혐의도. 왜냐하면 이제 어디 정도까지 관여가 됐느냐에 따라서 뭐 관여를 했더라도 뭐 그게 처벌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이번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통계를 조작한다는 건 완전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살리면서 제 퀴즈 나가겠습니다. 감사원이 3만 쪽이 넘는 증거자료를 통해 파악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횟수는 몇 번이었을까요? 1번 1번, 2번 10번, 3번 50번, 4번 102번.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국민의힘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에 공통으로 들어간 공약은요. 두구두구 4번 핵무장입니다. 자, 나머지도 뭐 공약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3명 공통된 건 바로 핵무장. 보수 정당 후보들이 좀 공약을 많이 내고 있죠. 5분 정답자 나갑니다. 첫 번째 정답자 권지은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허용을 해줄까요? 안 해줄 거라는 게 많긴 하더군요. 자, 두 번째 정답자님 어떤님 축하드립니다. 자, 핵처리 능력 보유. 적국이 북쪽으로 주르륵 자리 잡아서 우리도 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미국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오는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정답자님은 정우님이신데요. 자, 동행이 요약 정리해주는 거 들어보면 정치색 없이 핵심을 진짜 잘 짚어주십니다. 많이 배운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거 아이디가 재밌습니다. 양공리 핵주먹님. 무서운데요? 양공리의 핵주먹님. 자, 알고 뽑아야 하는 뉴스
뉴스터지 시청 필수. 햇주먹님 시원시원하십니다. 필수. 감사합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수다리님이신데요. 한덕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출마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네, 진짜 출마하는지. 네, 5분은요. 일단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님은요,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딱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꼭 선물 받아가셔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